이제는 마감 전 특징주 살펴보면서요. 우리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마감 전 특징주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그런 기업은요. ABL 바이오인데요. 이중항체 관련 기업입니다.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좋지는 않지만은 이쪽에 관한 탄력세는 붙는 모양입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, 대표님께서? 네, 개별 성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죠. 특히나 혈액 뇌관문 관련된 셔틀 플랫폼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뭐 구조 발표를 통해서 해당되는 성능의 효능을 좀 발표를 하겠다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일단 뭐 기대적인 어떤 성과가 일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신약의 어떤 개발 성과가 뭐 명확하게 좀 나타낸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이중항체 특히나 항체와 항원을 좀 반영하고 있는 복합적인 어떤 약물 접합체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.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되는 관점에서 현재는 화학요법의 이 항암제가 좀 글로벌 어떤 제약의 어떤 한 80에서 한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한 95% 정도가 기존의 어떤 항암 화학물질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보면은 이중항체를 좀 표방하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글로벌 기업들은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국내 성과가 좀 미비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ABR 바이오가 오히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우리가 좀 판단해서 봐야 될 것들은 4월 달 그리고 5월 달로 이어지고 있는 학회 이벤트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 같은 경우는 AACR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. 그다음에 5월에는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암학회와 임상종양학회와의 어떤 차이점들은 기존의 4월에 뭐 발표된 어떤 학회들은 새로운 어떤 플랫폼,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하게 된 어떤 이 신약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거나 앞으로 우린 이런 약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하는 것이고 5월 달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 주력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발표를 해서 향후에 뭐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나 아니면 다음 임상 단계에 관련된 돌입 내지는 시판 허가라는 신약의 시판 허가라는 어떤 관문에 좀 돌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중항체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좀 표명하고 있는 점. 이 점은 충분히 기술 이전과 맞물리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어떤 연속성, 수급의 어떤 반영 효과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지는 마감 전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한 상승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들 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오늘 상승세, 특히나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원전에 관련된 노이즈가 주말 새 좀 있었어요. 폴란드에서 해당되는 원전의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타이틀만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수주가 계약이 좀 불발된 것처럼 좀 오인될 수 있는데 2022년도에 좀 체결됐던 LOI죠. 이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무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확대 해석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들이 많이 있었고요. 이 부분이 이번 주 특히나 뭐 내일 좀 발표될 제11차 전기본 수정안건에 대한 국회 보고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수주 연속 기대감 그리고 3월에 체코 원전에 관련된 수주 기대감과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좀 내포할 수 있는 SMR 프로젝트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계속해서 수주 성과로 맞물리는 어떤 이 수급의 연속성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